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에 영향을 받는 시장, 이것은 꼭 보자. 네, 여러 지표들 가운데 가격 지표라고 설정을 해주셨고요. 이것에 지금 영향이 민감하다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지표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가격 지표가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보통 그 각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조정을 수반하면서 지수의 밴드가 뭐 상단하단이 조정되면서 나오는 지수 조정 외에 외부 변수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나올 때는 가격 지표 같은 경우가 매번 다릅니다. 달라서 뭐 이걸 보고 시장을 판단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주식시장 대비해서 더 큰 자본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쪽에서 변동성이 촉발이 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또한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 외에 글로벌적인 이슈를 같이 받는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에 대한 상관관계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중에서 일본 엔화 흐름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가 3월에서 4월 때 일본이 은행을 통해서 구두 개입을 했었죠. 지금 엔저 현상을 놓고 좀 개입을 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또 조절의 의사를 내비쳤는데 엔화 약세는 더 강화가 됐었어요. 7월까지 기조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약하게 흘러가는 걸까라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흘러가는 상황 안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기에 시장에서 그냥 크게 여기에 대해서 가중을 안 두고 예의주시만 했었는데 7월 11일이었죠. 미국의 CPI,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테크가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러셀 2000 지수로 수급이 몰린 상황이었죠. 시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흘러갔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엔화 같은 경우에 변동의 폭은 커졌습니다. 변동의 폭은 커졌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150엔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 그 테스트를 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엔화의 흐름의 변동성은 줄어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 변동성 자체가 픽스 지수로 봤을 땐 변동성 지표로 봤을 때는 10% 상승, 20% 상승 이렇게 나타났다가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는 한 1% 상승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고 급락의 형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엔화 같은 경우가 지금은 큰 변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창구에 좀 바스켓 매도라고 할까요? 그런 매도가 나오고 기관단의 YT의 손절 같은 경우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정을 한번 고려를 해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금리 변화고요. 금리 변화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엔화 같은 경우가 150엔 같은 경우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준으로 2700을 테스트하는 하락 또는 갭하락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를 활용해서 좀 주식의 매수 가능 부분을 열어두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톤을 20bp 정도 연말까지 조정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본 내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금리를 격렬하게 조절할 만큼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BOJ 회의 31일입니다. 이때 금리에 대한 톤을 좀 시장에
지금의 방향대로 조절하는지를 보고 그때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종목에 대한 접근 정도 그렇게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 극심한 엔저로 인해서 지난 3일에 161.94엔을 기록했던 이때가 이제 엔화의 저점, 엔화 가치의 저점이었고 이후에 그 10일을 지나면서 CPI 발표, 물가가 둔화됐다라는 시그널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 쪽에서 높아졌죠. 그러면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일본은 이제 이번 BOJ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려는 그런 쪽으로 선회하는 피벗이 나타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양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하는 움직임, 이에 따른 엔숏 스퀴즈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장 그리고 우리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영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엔화가 160엔대를 타진하게 됐을 때 코스피가 2,7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일어난다면 이때쯤으로 좀 우리가 매수 시기는 늦춰볼 수 있겠다. 좀 여유 있게 지금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한 변동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좀 잦아드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네. 환율 쪽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쪽의 어떤 빅스 지수라든지 네. 또 뭐 피어 앤 그리드 지표 이런 네. 쪽에서 움직임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흐름 알아볼까요? 그 변동성 지표의 흐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흘러갔던 게 워낙 낮았었어요. 네, 변동 자체가 커졌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워낙 변동이 낮았고 그 변동이 낮은 상황에서 보통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같은 경우에 변수는 변동성이 어떤 변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강도는 달라지는데 이 변동성 지표 자체도 파생 상품이거든요. 파생 상품 자체적으로는 시장의 교란을 크게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다른 변수가 대입이 되었을 때죠. 그게 이 파생 상품 시장보다 더 큰 환이라는 시장이 개입되면서 이게 주도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니라 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같이 이 구조적인 파생의 연결로 네. 좀 빅스 지수죠. 변동성 자체의 지수가 커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점은 가장 최적은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단가를 더 주더라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볼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지표보다 더 빠른 지표를 시장에서 찾으면 최적이기는 한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차라리 뭐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 변동성 줄어드는 걸 보고 또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결과론적인 수급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좀 최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미국 시장 자체에서 변동성이 이 변동성 지표의 변동성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뭐 저점 대비 고점 마감 지수 같은 경우가 평균 대비해서 이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주식을 편입하는 게 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반복적인 패턴 밀렸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그러다가 결론은 또 밀리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찍어서 포트폴리오에 매수를 하기보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죠. 예, 여기 뭐 환율, 환과, 그다음에 변동성과 연결된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한 비중이 지금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변동성이 지수단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같은 경우 주식을 편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임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또 시행이 됐을 때도 네. 또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 또 대선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하반기가 사실 녹록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 움직임의 본류는 환율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 변동성 지수, 주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율에서 먼저 안정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래도 방향성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 또 미국은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 이렇게 가면은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진짜 청산되는 방향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네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업종과 투자 전략은 뭐가 될까요? 원래는 쉬는 게 최적입니다. 예. 언제까지 쉬는 걸까요? 현금을 내년까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짚어갔던 것처럼 변동성이 줄어들 때
예. 그때 현금을 활용해서 접근. 그런데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죠. 낙폭과대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좀 틈을 찾아봐야죠. 시장이 가격 지표의 변화가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엔저 둔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엔터, 그 다음에 공작기계 쪽, 예. 그다음에 자동차. 이 예전이랑 케이스는 좀 달라요. 내연기관차에서는 도요타 브랜드랑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브랜드 같은 경우가 충돌이 컸었는데 지금은 상관계수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 쪽에서 북미 쪽 시장은 도요타보다 현대기아차가 더 우월하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예전보다는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IT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대형 IT 같은 경우를 비교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업종을 보고 우리가 엔저 둔화, 엔화의 방향 같은 경우가 150엔 같은 경우를 깨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이 좀 격렬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엔저 둔화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서 좀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BOJ 회의 이후에 또 엔화의 가치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엔달러가 150엔대를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시장에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는 그 전망을 가지고 그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4가지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들은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그런 섹터, 또 일본 소비력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엔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콘서트를 가면 엔화로 이렇게 통화 수치를 하고 그 후에 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원화로 환산을 하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구조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작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워낙 환에 대한 노출이 많아졌다 보니까 환해지를 대부분 해두기는 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경쟁에서 제품에 대한 단가가 엔화 변화가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도 워낙 빠져있기에 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는 예전보다 좀 상관계수가 떨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IT는 대형 IT 정도. 왜냐하면 중소형 IT 같은 경우 후공정 HBM, 전공정의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일본 기업과 경쟁 구도는 아니다 보니까요. 대형 IT 정도로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 IT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노텍 이 정도. 삼성전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제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LG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일본과 큰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무라타와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무라타 MLCC는 이제 전장 쪽으로 대부분 매출 구조를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 관계 같은 경우에 상관계수는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 여전히 살아있다는 판단 이성웅 이사 하고 있고요. BOJ 또 FOMC 회의 이 전후로 한 이번 주 이 이벤트 전후로 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반사 이익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엔화 강세 전환의 수혜주로 엔터, 공작기계, 자동차, 대형 IT 살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